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예. 지난주 경찰청 업무보고 때 김수환 정보국장이 정순신 변호사 세평 수집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 그 세평 수집의 주요 내용은 업무 능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찰청장님께서는 정순신을 추천할 당시에 정순신 변호사가 과거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최종 직급이 차장 검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검사장으로는 승진 못한 건 알고 계셨겠네요. 차장 검사니까 검사장이 안 된 거겠죠. 네. 네, 네. 그 승진 대상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네. 능력을 평가하면서 왜 승진이 거기서 마감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 일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검찰도 그 기수의 한 10% 정도가 검사장이 될 텐데요. 안 되는 90%가 왜 안 됐는지까지 사실 저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아니, 그 업무 능력과 관련된 세평을 수집한다고 하면 당연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승진 심사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 자체 승진이 안 됐다라는 것도 몰랐고 승진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것도 업무 능력하고 연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업무 능력의 핵심이 그것이 반영되는 게 승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데서 핵심은 이 사람이 승진 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왜 승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거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제가 한번 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뭐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네.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걸 몰랐던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미 내정한 인사였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애써 모른 척했던 건지 의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검사장이 안 됐는지 여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뭐 아마 파악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에서 제대로 된 세평 수집 검증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 사실상 봐주기 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27일 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격계좌를 추천했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3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통령실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 추천했다고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누구와 의견 교환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국수본부장 그 선발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공모부터 마지막 추천할 때까지를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협의하는 거고요. 네, 누구랑 했습니까? 네, 그거는 뭐 이원모 인사비서관입니까? 복두구 인사기획관입니까?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명인 건 맞습니까? 글쎄 뭐 따로 구체적으로 답변. 청장님 직접 그러면 소통하셨습니까? 제가 하기도 하고 우리 인사 담당 간부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대통령실에 누군가와 의사교환을 했다는 것이 왜 비밀입니까? 뭐 인사 라인에 있는 분과 의견 교환을 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걸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런 검증 절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만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소통하셨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맞는지는 한번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왜 밝히지 그러니까 이거 못하십니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사실을 이런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그건 전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청장님이 이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미 세상에는 정순신 변호사 사실상 내정됐다라고 하는 풍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추천하시기 전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청장님께서 초기 단계부터 정순신을 염두에 두고 인사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명하게 좀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도 투명성이 더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사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도로를 지정해서 지시법 운영을 좀 새롭게 하시려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관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로 제한하시려고 하다가 이번엔 주요 도로를 이유로 해서 집회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집회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절히 관리해서 제한하려고 하시는
예,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될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건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용산 그 이태원로를 포함한 주요 도로를 개정하면서 새로 주요 도로를 추가한 것은 지난 14년에 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지금 10년간 개정이 없었고요. 그 사이에 이 도로 교통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여건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실이 이전됐고 그쪽이 교통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고려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반영해서 주요 도로를 일부는 삭제, 일부는 추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집시법과 관련해서는 이 집시법의 주요 헌법기관들은 그 사무실 그리고 또 그 관저가 다 이 일정 집회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대통령실은 관저와 대통령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특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관저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다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게 문헌적으로 안 된다. 그렇죠. 문헌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도 여타의 헌법기관과 같이 일정한 집회 시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니까, 예, 주요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도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일반 국민들의 편익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도로를 바꾼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주요도로를 근거로 일정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네.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촉구가 있을 때 예. 당시에 그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해서 집회 시위를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네. 그런 것으로 이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그 집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요 도로 네. 집회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려고 하면 네. 또다시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거고요. 제가 한번 어느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일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을 내 다수 인원이 전차로를 점거하고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법원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는 한번 그걸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송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한창섭 차관께 제주 4.3을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그 제주 4.3은 정부가 행한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1947년 3월 1일 2만 5천에서 3만 명의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한 25만 명 될 때예요. 한 10분의 1 정도가 초등학교에 모여서 단선 반대, 단독 정부 수립, 통일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가 48년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이 무장봉기가 4월 3일 날 있었고요. 54년 9월 21일까지 진행된 1년의 사건인데 그건 이렇게 시점으로 이야기한 거 그 성격은 단선 반대 단독 정부 수립 통일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을 이념에 덫에 씌워서 일어난 무고한 양민의 대량 학살 희생 사건이다. 그러니 그 당시에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이른바 공산폭동으로 해서 몰린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은 판결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가 직권재심에 의해서 심판을 다시 하는 맞죠? 그래서 이 지금 수형인 무고한 군사재판에 인한 수형인은 한 2,530명 정도 되고요. 일반 재판도 합해서 3,000여 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 중에 691명이 무죄의 선고를 받아서 복권된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희생자, 학살과 희생된 인원은 대략 많게는 학자들에 따라서 25만 명 인구 중에 8만 명이 희생됐다. 3분의 1이 희생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이상이 반세기 이상 동안 연좌제에 묶여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건이고 그래서 국가도 국립으로 트라우마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10년 이상 경우회, 사실 말하면 군경과 유족, 4.3 유족회가 합동으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화해와 영소의 아주 모델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지금 제주도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노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 이게 엄청 걸렸어요. 제가 굳이 과거사 위원장이 아니고 행안부 차관께 여쭙는 거는 이걸 가지고 이 합동수행단, 법무부의 합동수행단이 이 재심, 직권 재심을 한 인원이 9명밖에 안 돼요. 예. 이 티오는 우리 행안부가 좀 늘려줘야 되는데 늘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예.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트라우마 센터는 지금 광주하고 제주에 지금 예, 국립으로 진행되고 짓잖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제주도민 거의 전체가 이게 트라우마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편이 희생이 돼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연좌제에 묶여서 고통을 받을 바까 대한민국 여군이 지원해서 여군으로 복무하다가 퇴임해서 지금은 자기 남편을 희생자로 신고를 안 해요. 트라우마 때문에 신고했다가 또다시 연좌제에 얽힐까 봐서 이렇게 병들어 있는 데입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 센터 인원을 이게 10명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걸 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걸 줄이면 차관님 이거는 좀 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력과 예산은 지금 이제 편성을 해서 아마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지원을 검토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합동수행단 인원을 늘려주시고 트라우마 센터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상황은 또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관동 위원장님, 네. 아직도 위원장으로서 공산 폭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은 아니 그냥 공산 폭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량의 양민 학살 사건이다라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발발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와 관련해서 남노당의 무장봉기로 시작되었다. 이 표현은 그 4.3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의견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추가 질의 우리 이영석 위원님 신청해 주셔가지고 뭐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3분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입니다. 김광동 위원장님, 네, 지금 진화이 위원 9명 중에 7분이 공석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국회 동의를 거치면 일반적으로 약 5주 내지 6주에 걸친 그 대통령실에서의 인사 검증이 지금 진행되는 이재명 후보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 낙마했는데 한 분 낙마했다고 6명은 임명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국회 동의를 거치면 임명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자는 왜 낙마했어요? 제가 왜 정확히 낙마했다고 보세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이게 동의를 하시고 옹호하셨던데 지금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안부 관련해서 망언을 일삼았고 또 특히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이런 발언했던 이 유석춘 교수 성명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성명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자는 낙마를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인사들을 진화의 위원장 내지는 위원회에 이렇게 임명하는 이게 지금 저는 국민들이 굉장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님 지난번에 5.18과 관련해서 80년 5월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자,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그 견해를 견지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취지는 역사 왜곡
처벌법이 아니, 그러니까 적절하지 처벌-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역사회복 것이고 처벌법을 핑계대지 제가 마시고 조금 본인의 견해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5.18 당시 80년 당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도 보시냐? 제 발언이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의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군이 아니고 북한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위원장님 자꾸 지금 네.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저는 북한군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걸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아닙니다. 그러는데 제 말씀은 북한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옹호했던 위원장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북한- 개입 가능성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그 제 발언이 북한군의 개입까지를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확인되는 사실은 아직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 주요 사건, 뭐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된 사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 토론과 현안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각 소관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소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법률안을 밀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해식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서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장 허락 없이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경위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누가 어떤 쪽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 이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소관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이석하는 이런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